자, 따끈따끈한 비트코인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일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이 이제 10월로 연기되었다는 뉴스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고되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심사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45일 연장을 했습니다. 총 7건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의 심사 결과 발표가 10월로 연기된 것입니다. 그 승인 심사를 앞뒀던 기업은 순서대로 비트와이즈, 블랙록, 바네크, 위즈덤트리, 인베스코, 피델리티, 발키리. 이들 기업은 ETF 추가 심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SEC의 발표에 따라서 10월 19일 비트와이즈의 심사 결과를 발표로 줄지어서 이제 결과를 발표받게 될 예정이죠. 자, 10월 19일까지입니다. 10월 19일까지 자, 50일 정도인데요. 앞으로 그 정도 시간은 견뎌 보시죠. 이것이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한 지금 상황에서는 횡보 정도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나는 순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죠. 자, 시세가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다시금 보자면, 결과적으로 이제 일정은 이제 10월 19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긴 했습니다.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자사 비트코인 선물 ETF 투자 신탁을 현물 ETF로 전환하려는 부분인데 SEC가 반려하면서 소송전을 진행했었지요. 그리고 블랙록이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신청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겁니다. 그동안 상품 신청 반려 확률이 극히 적었던 블랙록이 나섰기 때문에 SEC가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블랙록이 ETF 출시를 신청하면서 다른 자산 운용사들도 잇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7월 초에 SEC가 그 출시 신청을 반려를 했었고요. 그 반려 사유는 상품 설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업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을 맺는 등 신청서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을 하고 SEC의 발표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틀 전 그레이스케일이 SEC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9월 1일, 9월 2일 사이에 결과것이 주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을 이제 SEC가 연기를 한 거죠. 이제 선물 ETF, 비트코인 선물 ETF는 이미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반려하는 것에 대해서 연방항소법원 재판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SEC가 그동안 냈었던 반려 사유를 쓸 수 없게 된 것이죠. 판결이 나오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확률이 75%로 상향되었다는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연기는 됐습니다만, 심사가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10월 19일까지 비트코인 시세가 그렇게 크게 하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기대감은 여전히 있으니까요. 기대감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박스권에서 등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캐나다 왕립은행 분석가가 미국이 CBDC 도입에 점진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툴 바티아 캐나다 왕립은행 분석가가 미국 연준이 미국의 CBDC가 수반하는 중요성과 위험성에 따라서 포괄적인 CBDC 도입보다는 점진적인 CBDC 채택을 이뤄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갖는 특징에 따라서 포괄적인 CBDC 채택이 가져올 세계 경제 시스템의 붕괴에 따라 연준이 결제 및 송금 시스템의 개선과 안정적인 도입 방식을 통해서 CBDC 채택을 이룰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CBDC의 장점은 있죠. 그렇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CBDC가 중앙화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결제는 신속하게 될 것이고 또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이동이 자유로운 측면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CBDC가 갖는 그 위험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CBDC가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미국 정책연구소에서 생각 없는 CBDC 유통은 통제된 사회를 만든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미국의 비영리 정책연구소 미국 우선정책연구소가 CBDC 발행과 유통의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이에 따른 주권 침해죠. 이것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연준의 CBDC 유통이 연방정부에게 시민들의 재정정보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이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통제권을 넘겨주는 행위. 미국 국세청의 데이터 노출 사건을 지목하면서 미국 정부가 개인정보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보안 문제입니다. 보안. 가장 큰 것은 이 시큐리티, 보안 문제거든요. 이 보안 이슈가 암호화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해킹 때문에 다 털려버리죠. 근데 해킹의 문제를 뛰어넘어서는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CBDC 유통 과정에서 이제 통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라는 것이죠. 통제. 자산 통제가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산 동결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CBDC 문제점이 무엇인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화 플랫폼은요. 중앙화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제와 거래 데이터가 빅데이터에 포함되면은 모든 정보가 노출됩니다. 특히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 CBDC는 말 그대로 명목화폐를 말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명목화폐, 명목화폐를 디지털로만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냥 사용성에 편의성만 있는 거예요. 우리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는 것이 그냥 디지털로 전환돼서 디지털 지갑에 들어온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 뭐냐면 중앙화된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지배와 통치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모든 디지털 화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관찰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온라인 뱅킹 시스템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온라인 뱅킹은 금융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해당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서 결제되어져 있는지 알 수 있죠. 카드를 긁으면 어디서 쓰고 얼마를 결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을 요구는 할 수 있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권한은 없어요. 이게 사생활이잖아요. 사생활 보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직접적 권한은 없는 겁니다. 문제는, 가장 큰 또 문제는 뭐냐면 CBDC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은 뭐죠? 프로그램은 수정할 수 있고 또는 막을 수 있는 거죠. 자산에 대해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수정, 동결이 가능한 겁니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CBDC로 결제하는 순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다 파악되는 거예요. 이게 중앙화의 문제라는 겁니다. 중앙화의 플랫폼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코로나 사태를 해볼까요? 코로나 사태 때 만약에 코로나 사태 이전에 CBDC가 발행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자, 중앙은행은 재난지원금을 주겠죠. 오직 쓸 수 있는 거 한계를 두는 거예요. 음식이라든지 필수품만 구매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시,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준 다음에 어디서 음식점 또는 음식을 사는데 필수품만 구매하게 한다면은 그 재난지원금이 어디서 쓰여졌는지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사생활이 다 오픈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CBDC가 위험한지 알 수 있겠죠. 파월 연준 의장이요. CBDC가 발행되면 암호화폐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가 2021년도 1년 7월 14일입니다.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CBDC를 발행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죽여버리고 중앙화 시스템으로, 중앙화 플랫폼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무엇이에요?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중앙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없죠. 눌러도 버텨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CBDC의 문제점을 아시겠죠? CBDC가 발행되는 것 자체를 경계해야 되고, CBDC가 발행되어도 우리는 가상자산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냐고 비트코인을 더 사야 되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항이 많을 거예요. 중앙화 이 플랫폼에 대한 저항이 많을 겁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살아남게 될 겁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됩니다. 눌러도 버텨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승전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몇 개의 암호화폐는 살아남게 될 것인데, 살아남게 되는 코인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